자,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자, 147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47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출발하기 전에 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죠. 자, 표제부입니다. 그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번호라고 그랬죠? 예, 표시번호. 자, 갑구는 갑순위, 순위번호. 그 다음에 얼순위, 얼구는 순위번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7페이지에 뭐가 나왔느냐? 그럼 뭐가 나왔어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등기사항이라는 거예요.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 표제부에 등기가 되는 사항, 갑구에 등기되는 사항, 얼구에 등기되는 사항, 이게 바로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 방제 여러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 그러면 이 실체법이 뭐냐? 실체법은 통상 이제 민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그럼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우리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사항이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를 필자하고 로자하고 다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이미 하나는 배웠어요. 첫 번째 뭘 배웠죠? 186조.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바로 자, 점유취득시효가 있어. 점유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나 등기를 갖춰야 돼. 등기를 해줘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뭐예요? 대표적으로 임차권을 하나 배웠어요. 임차권. 자,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을 뭐라 그러냐? 통상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등기 능력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등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포함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야. 여기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포함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곧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러면 이 부분이 틀리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실체법상 사항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반드시 안개할 사유가 나오네요. 186조와 점유취득시효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되고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등기 능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뭐가 탄생이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이 탄생한다라는 거야. 물건. 자, 물건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과 관련돼서 이미 봤어요. 토지는 필지, 또 하나는 하천,
하천법상에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단 하천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 건물, 토지죠.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 개방형 축사,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물건까지 우리 기본서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47페이지네요. 자, 모든 물건, 모든 권리 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등기법은 부동산 중에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 건물뿐이라는 거예요. 임목은 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물건이 다 등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점유권이죠.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를 나타내는 거야.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 중에서 임차권, 한매권과 같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 것도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즉 등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등기할 수 있으나 모든 부동산 물건이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물건이 아닌 권리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요걸 한번 147페이지 자 거기에 자 좌측 우측 날개에다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 즉 객체죠. 객체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이야. 그래서 가로 1번에 토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토지는 그러면 필지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필지줄 한번 쳐놓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면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도로법상의 도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사도라면.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면 하천, 방조제, 그러면 토지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8페이지로 가니까, 그러면, 하천과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놓고, 특히, 148페이지 밑에 3번이 있어. 박스 안에 3번이 있죠. 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요거 한번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영위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2번에 관련돼서 정물이죠. 건물은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정착하고, 얘기 분단하고, 그 다음에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상 그러면 등기대상 물건은 자,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 요거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149페이지 뭐 박스로 정리해 놨는데 굳이 몇 개만 조심해 놓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몇 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149페이지 상단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역시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가 돼요. 도로법상의 도로 등기가 됩니다.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토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 지목은 제방이야. 농어, 고정실, 고정, 유리, 온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죠. 정착, 애기, 용도성. 자, 조적조. 조적조라는 것은 뭘까요? 조적조는 백돌집이야. 그러니까 조적조. 방법에 백돌을 쌓아서 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조적조. 하기 전에 뭐 조적조 위에 유류 저장 탱크라는 게 있어. 유류 저장 탱크는 만약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됩니다. 단 유류 저장 탱크가 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이라는 건물의 용도를 갖춘다면 유류 저장 탱크도 예외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사이로라는 게 나와요. 사이로와 관련돼서 사이로가 뭔지를 간혹가다 모르고 있어요. 사이로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저장 창고라는 걸 기억해두고. 자, 비각과 관련돼서는 우리 상식도 하나 개말 겸 하나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좁은 나라에 우리가 집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집. 자, 요거는 공통점은 집이야. 집. 자, 집전, 집당, 집각, 집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 전하, 그 다음에 당하, 그 다음에 각하. 각하는 남바설이죠. 하파라는 것은 남바포라는 거야. 네 번째 서열이라는 거예요. 자, 요 서열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사찰에 가면 잘 지켜져 있어요. 전, 당, 각, 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은 어디에서 편찬했어요? 예, 집현전. 그래서 1등만 머무를 수 있는 게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 왕자를 당하라고 그러고 각하, 하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착상을 해보죠. 고인, 홍길동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비석이야. 자, 비석을 빗맞지 않도록 오래오래 비석을 보관할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딱 전화 큰 집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비석이고요. 여기 이제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각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비각은 등기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리 저장 탱크, 사이로 비각, 저적적,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얘네들은 독립된 건축물이라면 등기능력이 있다.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 줄쳐놓으세요. 요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봤죠. 부속 건물도 등기능력이 있다. 자, 등기능력이 없는 것, 그러면 공유 수면의 토지, 즉 바다, 그 다음에 교량, 터널, 토굴. 토굴은 이제 뭐예요? 땅굴이죠. 우리가 토굴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자, 우리 젖 있죠. 젖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거야. 근데 토굴은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토굴은 등기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농지 교량 시설의 공작물, 방조제의 부대는 안 돼요. 비닐하우스, 견본주택, 옥외불장, 급유탱크 왔다 갔다 하죠. 정착성이 없어. 주유소 캐노피가 뭔지를 몰라요. 캐노피라는 것은 지붕이야, 지붕. 주벽이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능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즉 등기능력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 149페이지 참고사항이 있을 거예요. 개방형 축사라는 거. 요거는 이제 소리를 통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와 관련돼서는 돈사가 아니라 우사고 거기 밑에 100제곱미터를 초과 하나 줄쳐놓으세요. 과거에는 200제곱미터였다라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 물건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 대해서 봤죠. 이번에는 자, 등기사항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150페이지 넘겨보세요. 150페이지.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야. 자, 권리와 관련돼서 우리 자, 기초공사 몇 개 하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자, 권리가 뭐냐? 권능이 뭐냐? 권한이 뭐냐? 권한이 뭐냐? 요 네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 자, 권리가 뭐냐? 권리란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다. 힘이라는 것은 역시 파워고 이익이라는 것은 채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힘, 물건이고 이익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요 권리를 자,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권한이란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해둬야 돼. 권한이란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라는 개념과 권능이라는 개념과 권한, 권한 다시 한번 잡아두고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물건이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권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바로 물건하고 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 채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놓아야 되고요. 자, 우리 민법상 물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물건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자,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권. 자,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권. 자,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 그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본권이고요. 자, 본권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나눠지네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지죠. 제한물권은 그러면 용익물건과 그 다음에 담보물건으로 나눠져요. 담보물건. 그러면 용익물건은 여기 이제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러면 담보물건은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진다. 자, 물건 그러면 물건과 관련돼서 민법상 물건과 관련돼서 몇 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니까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용, 자, 수익, 처분이야. 그러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건으로서 그래서 어디에 기록됩니까? 자, 가구에 기록되겠죠. 가구는 소유권이 되거든. 자, 그러면 사용수익, 그러면 용익이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용익물건이 탄생하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담보물건과 관련돼서 유치권, 요거는 다음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거죠.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줘야 돼. 그렇지만 우리 질권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질권은 동산질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 동산질권, 권리질권. 동산질권은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권리질권은 요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질권이라도 동산이냐 권리냐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은 역시 등기 능력이 있겠죠. 그러면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 X,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 다음에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 제한물건의 설정은 설정적 성계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즉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권과 관련돼서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판매권이 있어요. 판매권,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것은 혁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페이지, 147페이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책을 읽어 나가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부동산 물건.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이 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자, 민법상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은 있으며 부동산 물건은 아니지만 권리질권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채권, 담보권 두 개 확인하고 일정한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적권, 분묘기지권, 주의, 토지, 통행권 하나 더 적어놓죠. 대표적으로 거기에다 하나 적어놓을 거는 자, 구분 임차권도 적어놔요.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채권이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임차권, 판매권이 있죠. 부동산 임차권, 판매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들 권리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하면 제3자의 버선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권리 그러면 이제 물권, 채권. 자, 그러면 물권과 관련돼서 우리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사항으로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네요. 자, 여기 수업 듣는 사람은 이렇게 요걸 150페이지 거기 자, 좌측 날개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파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놓고 들어갑니다. 자, 적으셨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은 수학과 같아. 따지는 걸 잘해야 돼. 따지는 걸. 그냥 대충 하면 법은 대충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요 일부 전부, 일단 일부 전부 이제 따져봐요.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었느냐? 부동산 자체가 붙었다라는 것. 그러면 전부 앞에 부동산. 자, 그러면 앞에 권리가 붙었어요.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고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바로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이라는 거야. 자, 용익 권능과 관련돼서는 배웠죠. 사용수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 지분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는 처분 권능이 발생해요. 안 됩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시지반달,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처분 권능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처분할 수는 없죠. 왜? 일물일건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즉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 처분할 수 있죠.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고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팍 쑤셔넣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요. A가 A, B, 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A가 뭐예요? 요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안 되죠.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안 돼요. 그러면 A가 쫓아가서 2분의 1만큼만 등기부 개설해 주세요. 안 돼.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의 일부냐, 권리의 전부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서 그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예요. 그래서 29조 2호. 2호가 뭔데? 각하 사유가 돼. 그러니까 각하 사유로서 11개를 열을 가하고 있어요.
자, 1호는 가나리반이야.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1호는 가나리반이야.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한마디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등기를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즉 2호로 각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2호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 사유가 되겠어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영위권능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하면 등기관이 각하해. 그러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영위권능에는 지분이 없다. 처분권능이 있는 부동산 일부는 없다.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는 안 돼.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파생돼요. 1444개 지문이 파생된다는 한 문제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영위권은 자, 부동산 일부도 되고 부동산 전부도 되고 이 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익물권끼리는 원칙상 합병이 가능하다. 요 소리를 잡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부동산 일부에도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일부는 항상 이 도면을 생각해 줘야 돼. 도면을 생각해 줘야 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용익물권은 일부 전부도 설정하기 때문에 요 두 개,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뭐를 써줘야 돼? 자, 바로 범위라는 거야, 범위. 자, 범위는 그러면 우리 범위는 영익물권에서 뭐가 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일부냐 전부냐를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요 도표가 됩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딱딱 잘라놔야 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반복이 되면 영익권에는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 처분권능은 부동산 일부는 없다. 나머지는 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는 없다. 반드시 전부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잡을 거는 지분이라도 그냥 지분이 아니라 항상 두 개의 지분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지분이라도 공유지분, 합유지분을 잘 봐야 돼.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고요. 지분 앞에 공유가 붙었다. 공유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자,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등기가 안 돼.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합의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유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의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이냐 합유지분이냐 이걸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 공유냐 합의냐 공유냐 합의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150페이지 하단부, 자, 좌측 하단부, 자, 날개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호는 어선 위반이다,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그러면, 자, 이건 이제 150페이지 하단부터, 자, 151페이지 상단까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일부. 토지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할을 선회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반면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나.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저 건물도 한 개의 단위로서 등기하게 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야.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야. 그러면 건세권은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151페이지 상단 권리의 일부로 가죠. 지분이야 지분. 자, 지분은 당의 부동산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공시는 가능하므로 지분 이전 등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반면에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놔요. 자, 151페이지 박스보다는 요 박스가 완벽하게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다시 한번 저희가 따박따박 정리해야 돼.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로서 아주 우리가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물효력이 발생하는 물가 변동, 즉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권리 변동. 자, 우리가 이제 151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하단부에 151페이지의 하단부로서 권리 변동이 나와 있어요.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자, 권리변동 186조. 자, 186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죠.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 즉 등기해야 돼. 이제 배우니까.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라는 거야. 합의 플러스 등기라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 합의만 있다고 해서 물건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등기라는 틀을 가져야 돼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A는 설정자가 되고 B는 건자가 되겠죠. 이 건자라는 것은 자기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합의라는 거야. 합의라는 것은 약정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약정과 법정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정담보물건, 법정담보물건. 약정담보물건에 한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이야. 그러면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법정담보물건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됩니다. 유치권을 등기하면 등기한이 각하하게 돼. 몇 조로?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한이 직권 말소. 그러면 말소되니까 이의신청해야죠. 이의신청. 그게 바로 사태질.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 된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1호, 2호. 그래서 우리 1호와 2호는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야.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와 관련돼서는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187조 요 관계. 자, 187조와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야. 자,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187조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에요. 20년. 자주. 평온. 공연 20년의 사실 상태죠. 자, 근데 20년의 사실 상태야. 그러면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등기야.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의사 표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배신자가 돼. 배신자요. 그렇죠. 배신자라는 것은 그러면 자, 점유취득시효는 배신자 이렇게 안 나오겠죠. 187조의 애조항이야. 어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해 줘야 돼. 그래서 취득 등기야. 등기.
등기. 그래서 취득. 그러면 우리 점유취득시와 관련돼서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거 잡아두셔야 돼. 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51페이지 하단부로 가니까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거는 별표 딱 3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A조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152페이지 세 번째 줄 가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법률 규정 거기 152페이지 6번이 있어요. 6번 옆에다가 딱 한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 정돈을 하고 갑시다. 자, 6번 187조와 관련돼서 여기 우리 한번 잡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주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일단 그 옆에다가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자, 물건의 소멸 그래도 우리 물건 소멸, 공통 소멸 사유 몇 개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 정돈을 해요. 자,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적어놔요. 멸포, 소공, 혼몰. 자, 멸포, 소공, 혼몰. 자, 그러면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로서 요거는 멸실이야. 자, 요거는 포기. 요거는 소멸시효. 이거는 공용징수, 이거는 혼동, 그래서 몰수.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 그래서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자, 멸실은 그러면 뭐냐? 뭘 암시하고 있느냐?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멸포, 소공, 혼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지만 포기는 법률 행위라는 걸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멸실 그러면 뭘까요? 법률 규정으로서 요거는 자 187조, 요거는 186조. 자, 그러면 소멸시효도 187조. 그 다음에 공용징수 187조. 자, 혼동 187조, 몰수 187조. 그러면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로서 멸포, 소공, 혼몰 요것들은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152페이지 187조 사유와 관련돼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것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거기 상속과 관련돼서 포괄 유정이 있어.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똑같아.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유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는데 포괄 유정은 요거는 상속의 의미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상속은 아닙니다. 자, 특정 유정은 매매하고 똑같아. 특정 유정은.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포괄 유정은 그러면 187조. 자, 특정 유정은 매매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186조라는 거. 그러면 포괄 유정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고요. 특정 유정은 뭐예요? 186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과 포괄유정 잡아놓고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판결은 우리 판결과 관련돼서는 무슨 판결이다. 그래서 형성 판결만 거기에다 줄잖아요. 자, 공문 형성 판결 중 대표적으로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더 잡아놓으면 좋고요. 경매 187조 경락대금 만납시 그럼 다 낼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기타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멸포, 소공, 혼몰,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물건의 소멸, 공통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자, 이번에는 153페이지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 변동의 유형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서 그 옆에다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요것도 보설. 자,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한번 잡아야 돼. 첫 번째 보설 복습이니까 첫 번째 보전. 보전이란 자,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그래서 처음, 그래서 기입등기고 가구 소유권이죠. 보전 등기는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보전 등기는 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할 때 보전 등기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설정이에요. 설정은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할 때 이때 설정이야. 그러면 설정과 관련돼서는 요 얼굴을 최초로 설정할 때 이때는 설정이라고 써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즉 기입 등기가 되겠네. 자, 이전이라는 것은 즉 주체의 변동이야. 즉 인이야. 인에는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전. 자, 변경 등기가 아니라 변경은 요거는 객체의 변동이야. 변동. 자, 권리 내용의 변동이에요. 권리 내용의 변동. 그래서 변경. 자, 다섯 번째는 자, 처분의 제한이 있어요.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또 따로 별표 3개를 대놔야 되겠죠. 처분의 제한. 처분에 대한 대표 선수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가압류는 건전이야, 건전. 가처분은 자, 건전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요거는 건전이요. 가처분은 건전 이해의 권리로서 처분 제한 등기는 결론적으로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계약 X야.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관련돼서는 뭐가 나오죠? 소멸이 나와. 소멸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항상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 민법상 권리 변동은 득실 변경,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은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보전,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인, 변경은 객체의 변동으로서 즉 권리 내용 변동이 되고요.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요 두 개에서 가처분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특약은 특약 X, 계약 X, 법률의 개정.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보전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잡을 때 그러면 보설, 자, 이변, 그 다음에 처소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153페이지 기본서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보전이란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최초의 등기. 자,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 거기에다 줄쳐놓고요.
자, 이전이라는 것은 즉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변경이라는 것은 거기 객체의 변동. 권리의 주체를 제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변경이라고 그래.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래서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잡아놔요. 보설, 이변, 처서 요거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처음으로 하니까 전세권 설정이라고 그러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 B가 C로 바뀌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고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1억이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라고 그런다고. 전세권 변경 등기. 자, A가 전세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가 되네.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 주체가 바뀌었다. 이전, 객체가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돈을 갚았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자꾸 외워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보설, 이변, 처소. 또 하나 물건 변동,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멸포, 소공, 혼몰, 오늘 암기 코드가 몇 개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